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그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비트코인 최고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급등할 거거든요. 이제 회사의 수익성이 급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좋아질 거고, 재무제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서 가상자산 마이닝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블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 두 번째 기수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떠한 정보를 알아야 할까, 거기에 대한 정책 이슈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기수가 출범을 한 지가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에 가상자산 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을 이제 세계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그의 공약을 좀 실천하는 첫걸음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이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미국을 세계 최대의 이제 가상자산 그리고 비트코인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죠.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주도하는 에릭 트럼프와 신시아 루민스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편입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민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비축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대표적인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인 옹호자 중에 한 명인데,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우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규제 속도를 높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법인 계좌 허용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계획임을 밝혔기도 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분들을 보시면 특히 내가 계정을 만들면 법인 계좌를 개설을 못해요. 그래서 위메이드에서 만든 위믹스 토큰을 국내 법인 위메이드가 가지고 올 때 이러한 가상자산을 부채로 가져왔는데요. 그게 다 암호화폐 비트코인 여러 가지 가상자산을 지갑 자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인 지갑으로 가져와서 재무제표상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에서 지갑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던 차에 이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는 국내의 법인 지갑을 만들 수 있게끔 규제 완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법인 계좌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법인 지갑을 만들게 되면 우선 산업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량의 돈이 들어올 수 있고 더 많은 양의 자본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인데요.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육성을 하려고 다양한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 자체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금융 패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자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상자산의 큰 파급력 이외에도 주목해봐야 될 것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테마주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이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계속 요동을 치고 있다가 최근에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상자산 테마주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대한민국의 업비트 같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자산 마이닝 기업 마라톤 디지털, 라이어 플랫폼이 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 마이닝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나스닥에서 테마주로 굉장히 상승 가치가 있다고 보여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그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가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비트코인 최고 기업들에 대한 수익성이 급등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의 수익성이 급등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좋아질 거고, 재무제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가상자산 마이닝 기업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들도 있을 텐데,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및 기관 투자자들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당연히 활발해질 거고, 이에 따라서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서 당연히 기업 자체에 이득이 많이 생길 거고, 이를 통해 아까 마이닝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량의 주식 거래 그리고 주식 호재로 볼 수가 있어 갖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럼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친가상화폐 정책을 펼치고 비트코인을 옹호를 한다면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레거시 부분에 있는 특히 나스닥 주식에 있어서는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당연히 미국에서 이러한 큰 흐름이 온다면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서, 대한민국 금융이나 은행권 제도 여러 가지 자체가 미국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면서 쫓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 투자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넣어놓는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SEC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차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먼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과 동시에 가상자산을 옹호하고 있는 전 SEC 폴 애킨스 위원을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명했습니다. 이 증권거래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리플 코인만 봐도 이 SEC에서 어떠한 흐름을 갖고 있느냐, 소송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가상자산의 가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선 규제 완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좀 주시하면서 새로운 기획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EC 의장을 교체할 거고, 비트코인 채굴 강국을 육성할 거고, 디지털 자산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거고, 또 그리고 CBDC를 금지를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제도 정비를 하면서 그간 가상자산 발전을 좀 가로막아왔던 규제나 이러한 가상자산 산업 자체를 활성화시키면서 과거 나쁜 규제들을 철폐를 하면서 이러한 행보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보 자체를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제 두 번째 점프업에 대한 신호탄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개편 과정에서도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기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JD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친크립토 법안 발의자로 굉장히 미국 내에서 유명합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열광적이게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자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상무 장관에 임명된 하워드 루트닉 역시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입니다. 투자자로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발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힘들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게 굉장히 대중적이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정치인들도 자기가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트코인이 맥시멀리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미국이 최소 비트코인 400만 개를 보유해야 된다고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제 미국의 좀 정치인들이 많이 친가상자산, 친비트코인적으로 인물들이 기용된 만큼 한국에서도 좀 많은 변화가 당연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트럼프 두 번째 행정부 정책을 봤을 때 블록체인 게임 산업의 전성기가 올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블록체인 기술과 NFT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게임 산업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블록체인 기반과 NFT 아이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주목을 조금 하면 좋은데, 일반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떠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갈라게임즈라는 항목에 대해서 좀 유의 깊게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게임 산업 P2E, 놀면서 돈 번다라는 그 산업 자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언어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내가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정말 구축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게임 분야기도 하고, 제가 블록체인 산업군을 굉장히 많이 다뤄봤고 블록체인 섹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 블록체인 산업에서 게임 산업이야말로 조금 굉장히 러블리하고
블록체인 친화적인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암호화폐 자체에는 소각 시스템이랑 자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게임 내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모두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게임 내에 있는 화폐 자체가 돈 주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대한민국의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검을 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가상자산이죠.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한 게 바로 게임 생태계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다시 전성기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블록체인 산업뿐만 아니라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게임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데,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 P2E 게임에 좀 재미가 많이 없습니다. 리니지나 뭐 메이플 스토리,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러한 게임들처럼 게임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지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절대 뭐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게임 자체가 그렇게 재밌진 않습니다. 게임 자체가 재밌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요. 뭐 옛날에 뭐 던전 앤 파인터라든지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 정도의 중독성과 그다음에 또 그런 오락성이 있다고 하면 그 내에서 정말 게임 산업에서 자체 생태계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이제 돈이 흐를 수 있고, 또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로 또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게 위메이드라는 회사잖아요.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믹스라는 코인을 만들어 갖고 이제 우리의 게임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 게임 기술력을 가지고 좋은 게임, 블록체인 내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그 안에서 위메이드를 통해 갖고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가지고 출범을 한 프로젝트인데, 사실 위메이드에서 만드는 게임 정도의 퀄리티가 이 블록체인 게임 산업에 나온다면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을 거고 자체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게임 중에 여러 가지 확률 게임 있잖아요. 그 확률로서 이제 아이템을 강화한다든지 아이템을 합쳐서 무언가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을 해서 소각이 돼서 그런 강화 시스템을 넣었을 때 암호화폐가 없어지면서 그 암호화폐는 이제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버닝 시스템을 넣어 놓는다면 암호화폐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어지겠죠. 그리고 사용성도 많아질 거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게임 산업 자체에서는 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했는데 관련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자와 기업들은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미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가 보유 자산으로 일부 채택을 한다면 이는 지금 달러 기반 외환 보유고를 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 사실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미국 국채 투자 수요를 좀 더 많이 증대시키고 미국 달러의 귀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좀 더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이 사실 미국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달러의 무기화죠. 달러 자체를 이제 과거에는 은행에서 근본제로 골드를 1대1 대응해서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했다면 이후에 뭐 신용 관련돼서 화폐가 점점 많아지고 지금은 보유한 금보다 일정 비율보다 훨씬 더 많은 돈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미국에서 조금 더 달러 패권을 강하게 가져오면서 이 디지털 자산에서도 자신들이 달러 자체를 무기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러한 행보 자체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부채가 많다, 미국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위기설이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이 돌았고 재작년에도부터 쭉 돌아오고 있는데, 또 다른 새로운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화폐를 찍어내서 뭐를 살 수 있냐?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돈을 찍어내서 이제 금과 같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에 행보에 맞춰 갖고 이제 중국, EU,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하게 디지털 자산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 및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금융 시스템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중국도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을 굉장히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에는 EU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공공데이터 관리, 전자상거래 등에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유럽중앙은행 ECB에서도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속도를 많이 낼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 익숙한 이제 오일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암호화폐 프로젝트 자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 블록체인 전략을 통해서 정부 문서 관리 및 금융 인프라를 블록체인 기술로 대체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미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가 움직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가 움직인다는 건 대한민국도 그 중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미국의 흐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두 번째 행정부에 대한 행보를 알아보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